예,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 질의응답 짧게 갖겠습니다. 그 발표자들 무대 가운데로 와주십시오. 이제 조경호 위원님께 제가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여기 와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에 몇 가지 제 쪽에서 종합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남겨지는 것들의 위대함, 그걸 재발견할 수 있으면 분명히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깊게, 그리고 행동은 가볍게. 그래야 생존의 기본 법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도 이제 가시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저희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이고, 예, 있으시네요.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신 소개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이다 보니까 지금 다 마이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고 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경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자분들 너무 내실 있는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BRP의 김현승 대표님 발표 너무 재밌었는데 아까 발표 초반에 옥상을 활용하시면서 굉장히 쓰레기가 많았던 공간을 청소를 싹 하신 장면들이 나왔고, 후반부엔 또 평상시에 그냥 오시면 안 된다고 이미 쓰레기가 또 많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감안해서 듣겠는데, 그래도 지금 옥상의 연간 가동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무난하게 나오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셨던 서상혁 대표님은 과거에 사석에서 잠깐 뵀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겸손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또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사실 지금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젝트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의 장기적인 사업적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문화재단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12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하신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너무 보석처럼 소중한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올해 문화재단에서 하는 다른 어떤 행사보다 가장 내실 있고 훌륭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싶고, 앞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방청석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도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다 내실 있고 훌륭하지만 단순히 도전과 실험에만 의미를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존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있는가를 찾고 싶은 게 많은 방청석 분들의 궁금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 부탁드리건데, 오늘 12분의 사례가 5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오늘 12분의 모델을 5년쯤 후에 다시 똑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까지 좀,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답변은 지금 아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럼 두 분께는 지금 질문이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하셨던 공공공간 쪽에 질문해 주실 분이 혹시 있으시면,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 손 드시면 안 돼요. 네, 프리랜서 통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란입니다. 세 분 다 포함해서요, 비수기라고 하잖아요. 공간이 특히 제약을 받는데, 비수기에는 어떻게 활동을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비수기에 대한 거는 공공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걸로 보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발표 순에서 거꾸로 해서 행화탕부터 발표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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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짧게 해주셔야 돼요. 45분까지는 합니다. 사실 이 12팀 나와서 이렇게 궁금해서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첫 시간 때부터 계속 봤었는데 계속 긴장감이 많이 쌓여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행하탕 페이지를 할 말이나 안 해도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오늘 이야기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 질문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 그 블로그에 저희 그 행하탕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몇 년 하다가 재개발 예정지에 재개발이 되면 나갈 건데 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예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한부지만 그 자체로도 삶이 노인이든 아니든 성장하고 있는 거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삶도 유한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 인류 이제 세대를 건너서 의미를 만들어내듯이 어떤 하는 행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또 다른 걸로 연결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형의 어떤 건축되어지는 그 공간 기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관계가 살아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와 기억들이 향후 여러 가지를 미래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DRP에서 네, 뭐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먹고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 드리면은 우선은 저희가 잘 놀면은 같이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오히려 어떻게 계획하고 해야지 뭔가 수익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게 달성되지 못하면은 그게 실패가 되고 그렇게 구분되어지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실패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즐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관점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 안에서 또 같이 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또 이제 놀게 되고 또 어떤 같이 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상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지금 옥탑방 공간 10평 정도의 임대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실제로 지금 활용하는 공간은 300평이지만 300평을 다 활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옥상이 공유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은 이제 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런 공간은 이제 제가 진입하지 못했겠죠. 그런 경우라면 동대문에서 거기는 어떤 관계나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그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일부 공간을 쓰기도 하고 어떨 경우는 이렇게 옥상 안에서도 분쟁 같은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조금 자중을 한다거나 관리소장님이 좀 우리가 청소를 제대로 못했을 때 조금 신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좀 활동 같은 걸 자제한다거나 주변에 소음이나 약간 이런 경우 있을 때도 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옥상을 쓰는 것들이 어떤 효율성에 맞춰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그 공간이 어떤 주민처럼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을 얼마큼 자주 활용해서 써야지 약간 이런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이라기보다 그랬었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활동이 어떤 방식이 약간 달라진 건 초기는 저희가 약간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의 기획을 하고 사건을 만들어서 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만 이제 하는 활동의 어떤 사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어떤 일정 부분 옥상에서 뭐 노동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어떤 비용을 같이 지불하고 어떤 에너지를 책임을 같이 취하면서 공간을 쓰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옥상 분양이라는 방식으로 옥상을 같이 이제 분양하고 쉐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공공공간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리랜서가 제 친구도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항상 절벽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가 오면은 우산을 팔고 해가 짱짱하면은 선크림을 팔고 또 눈이 오면 솜사탕을 팔고 번개가 치면 클럽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상식을 좀 깨는 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여러 개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드웨어일 수 있고 뭐 제품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랑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창업을 한 글로벌 기업은 지금 3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회사 가치를 평가받았을 때 22억을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 초에 10%의 주식을 팔고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는 여전히 계속될 거고 이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저성장의 시대에 무엇이 어울릴 것인가, 어떤 것을 낭비를 줄일 것인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면 당연히 생존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뭐 굉장히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로서도 지금 오늘 보니까 결국에 지역 생존이라는 문제를 여기 있는 분들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걸 지속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같아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더라. 근데 공간은 어떻게든 살진 않아요.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독립 변수가 되려고 하십시오. 자기 자신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가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브랜드가 생기는 거고 그 브랜드가 결국 문화 장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더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일단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서울에서 오지 않고 지역에서 왔다. 혹시 있으세요? 예상외로 많으시네요. 일단 여기에서 살아남아 계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뒤에서 크루들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여기서 제가 본 사람만 한 20명 정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굉장히 오늘의 포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훈데르트 바서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세종문화역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 이게 결국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 그리고 사람과 장소의 관계 맺기이고 그것이 도시 공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더 상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이분들을 각각 초대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그 12명의 발표자들을 그 사전 인터뷰하면서 그 어느 기획자 한 분이 이 재미있는 12팀을 이렇게 재미없게 구성하다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여러분 오늘 재미없으셨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예, 격려 감사하고요. 이로써 제1회 그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을 마치겠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